먼저 일본에서도 말이죠. 영국하고 남아공에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국이라든가 남아공에서 나온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른 전혀 또 새로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진자로 나오게 된 사람들은 브라질에 머물다가 일본에 입국한 그 남녀 4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도 바로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다시 우리도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별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7월에 도쿄올림픽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변이 과거나 바이러스가 또 이 도쿄올림픽 개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도 상당히 큰 국가적으로 이 과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새로운 형태의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은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픽 개최가 예정대로 과연 개최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일단 부정적인 측면이 더 이제 강조되는 그런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되고 있고, 우리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 확산과 달리 이 백신 도입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이 코로나 백신 도입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 이것이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이 이 정부의,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코로나 이 백신을 소홀히 한 이런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니까, 그런 이 비판의 불을 끄기 위해서 이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SNS에 올린 이 페북의 글이 지금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 장경태 의원이 쓰고 있는 용어가 논란을 일으키는데,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로나 마루타를, 국민을 갖다가 코로나 마루타로 만드는 것이냐, 이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루타가 뭔지 잘 아시잖아요. 마루타가 이제 2차 대전 바로 직전에 일본이 헤이룽장성 하얼빈에 파견했던 세균 부대 731 부대, 731 부대가 말하자면 이 국민을 갖다가 생체 실험으로 삼았잖아요. 한 1,400여 명의 국민을 갖다가 대부분이 다 희생됐죠. 그래서 그 실험을 갖다가 마루타 생체 실험이라고 그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 인체 실험 대상자로 희생된 사람들을 마루타라는 말로 쓰게 돼서, 이 마루타라는 말은 일본어인데 통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마루타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731 부대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인 32년에서 45년까지 해류장성에서 생체 실험을 한 일제 관동군 산하의 세균전 부대인 거죠. 그래서 이 세균전에 희생된 사람들을 갖다가 이 마루타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만들자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이 외국에서는 이미 백신을 쓰고 있지만 이 백신은 부작용이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초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백신이 해당 미국이든 영국이든 최종적인 이 의학 당국의 이 말하자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요 시각에서 머물면서 이 코로나 마루타로 하자는 것이냐, 이렇게 비판했어요. 그리고 백신을 갖다가 백신 추정주사라는 용어를 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731 부대 망령이 지금 대한민국에 부활하고 있다. 요런 식으로다가 우리 야권의 비판을, 말하자면 이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런 표현으로 이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논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논란이 많이 야기가 되고, 특히 이제 야당에서도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이 마루타라는 표현, 그리고 백신 추정 주사라는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논란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장경태가 이 문장을 슬쩍 고쳤어요. 이 마루타적 발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살짝 고치고 731 부대 이런 말은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의 불씨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데요. 이 SNS에 뭐라고 올렸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수준의 사람이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공천까지 받고 그 지역 주민들은 이런 수준의 사람을 갖다가 국회의원으로 뽑았다. 이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려요. 바람에 의한 선거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과 그리고 높은 교육열로 볼 때, 교육 수준을 볼 때 이제는 바람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정당도 정당대로 잘 봐야 되겠지만요. 정당이 좋더라도 후보자가 나쁜 경우가 있고요. 정당이 조금 시원찮더라도 후보자가 또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냉정하게 이 공약도 잘 살펴보고 여러 가지 요새 말로 스펙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펙도 철저히 따져서 후보를 투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장경태가 뭐라고 올렸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의 주장, 백신 추정주사를 놓아서 코로나 마루타를 하자는 것이다. 백신 추정주사, 마치 박원순 시장의 수행 피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피해 호소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사고방식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현재 이 코로나 백신은 국내에서는 완성품이 아닌 백신 추정주사일 뿐이다.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검증하지 못한 백신 추정주사를 국민에게 주입하자고 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냐. 아니 국민의힘을 갖다가 731 세균 부대로 말하자면 지칭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이해가 가요? 안 가시죠? 그리고 마루타, 이 인체 생체 실험을 한 대상으로 아니 국민의힘이 대한민국 국민을 지금 생체 실험하자는 겁니까? 미리미리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다 확보해놨으면 선진국에서 승인을 받으면 그 받음과 동시에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 발상의 전환을 못한 거를 야당에서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하루 수십만 명씩 나와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나라의 어쩔 수 없는 판단과 잘 대처하여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상황부터 다르다. 상황이 달라요.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점에 있는 것이 선진국이고 문재인 정권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과거 획기적 발상만 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그렇게 선진국과 대한민국 상황이 다르요. 상황의 포인트, 다른 상황의 포인트를 이 장경태는 잘못 짚고 있어요. 온 국민이 노력하여 이룩한 K방역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는커녕 무작정 백신 주사부터 놓자는 무모한 발상이다. K방역의 성과 홍보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무작정 백신 주사를 놓자는 무모한 발상이 아니라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준비를 사전에 못한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사고의 이 프레임이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아이고 이거 다음 선거 잘하십시오. 해당 지역구 의원들, 유권자들 말이죠. 국민의힘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노력을 고작 실험용으로 폄하하는 불순한 발상부터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일일이 제가 비판할 수가 없어요.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의료 목적이다 주장했던 일본 731 부대의 망령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부활한 것 같다. 안타깝다. 731 부대, 세균전 부대, 아니 국민의힘을 갖다가 세균전 부대 비교할 정도밖에 안목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비판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여연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연.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국여성단체 연합. 이름은 좋아요. 한국여성단체 연합. 이 여연이라고 그냥 우리가 통칭하는데요. 이 여연 출신, 대표 출신들이 국회의원 많이 나왔습니다. 남인순이도 나왔고, 또 이 남인순의 이 비서가, 또 이 서울시장 박원순이 젠더 특보로 갔잖아요. 임순영. 그리고 지금 현재 대표는 김영순이에요. 근데 이 김영순, 남인순, 임순영이가 말하자면 박원순 시장한테 피소 사실을 유추한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내용들은 이미 그 당시에도 작년 여름에도 이 언론을 통해서 다 추정이 됐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상 실명 공개가 안 되다가 지난 연말에 검찰에서 북부지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작년 여름에 예상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표 내용을 보면 김영순 대표한테
맨 먼저 김재련 변호사가 상의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성추행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를 갖다가 바로 김영순 대표가 현 대표입니다. 바로 직전 대표였던 남인순한테 의원한테 최고위원회에 더군다나 딱 알려줬고, 그러니까 남인순이는 자기 보좌관 했던 임순현 젠더 특보한테 또록 전화를 걸어서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임순현이가 바로 사전 이 보고 일정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박원순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이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이 파고는 내가 넘기기 힘들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남긴 뒤에 결국은 사망하는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실이 검찰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남인순 의원이 전혀 알지 못했다. 피소 사실은 유출한 바 없다. 다만 젠더 특보에게 전화해가지고 무슨 불민스러운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 물어봤을 뿐이다. 이렇게 해서 발뺌을 쫙 했어요. 그리고 당시 피해자를 갖다가 피해자라고 정하다, 피해자로 부르자라고 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자고 주장을 해서 민주당 내에서 상당 기간 피해 호소자인이라는 말이 떠돌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남인순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정의당에서조차도 질문과 유출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담배는 피웠지만 담배 연기는 마시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김재련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첫 발은 국가 시스템의 문턱을 넘기도 전에 박원순 사람들 즉 인맥이라는 밧줄에 꽁꽁 묶이고 말았다. 한국 여성 정치 네트워크. 이런 데서 비판의 소리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연이 결국은 물론 여성계 수건사업 많이 처리한 것도 있습니다. 호주제 폐지 앞장섰고 여성인권 3법이라고 불리는 여성 성폭력 특별법, 가정폭력 방지법, 성매매 방지 특별법 이런 제정에도 많은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한명숙, 지은이, 정현백, 또 이우정, 이미경, 김혜선, 김희선, 이경숙, 남인순, 박선수, 권미혁, 또 정춘숙 이런 국회의원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당리당략에 손해가 되는 그야말로 이 당파적 시각에서만 여성 문제를 봐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여성단체 연합이 굉장히 선택적 분노를 한 것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여성 여연에서 막내라고 자칭하는 운동가가 최근에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대자보를 붙여갖고 이러한 선택적 분노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어요. 최근에. 이것이 지금 현재 많은 말하자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의 이 분노, 이런 분노가 결국은 다시 여연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데 기여하게 되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막내의 활동가가 뭐라고 정리를 하고 있냐면 여기까지 걸어오게 된 당신의 발자취는 당신들이 썩어 문드러진 조직 문화가 이끄는 방향 그대로 걸어온 것의 결과다. 이게 선택적 분노인 거예요. 지금 상황은 당신들 운동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를 드러내는 순간이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조직의 위계 질서를 타파하고 정치권과 결탁 없는 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선택적 분노사항 몇 가지 예를 들면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출산 그림에 아무런 말을 안 한 거고,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자서전 속에 내지발정제 발언에 대해서는 또 즉각적인 사퇴 성명을 발표하고, 또 친문 이윤택 연출가의 극단원 상습 주행에는 일주일 가까이 침묵하다가 뒤늦게 입장을 발표한 거, 또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하는 윤지호와 함께 기자회견한 거, 조국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한 여검사에 대한 친문 네티즌의 인신 공격에 대해서 침묵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선택적 분노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적 분노에 대해서 이 성명을 말하자면 막내 이 활동가가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이율 배반적 행태에 관해서 강력히 비판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위안부 판결이 최근에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렸죠. 결국 일본 정부가 책임져라. 그래서 일본 재산을 압류할 가능성이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서 잘못된 것이다 항의를 하게 됐고, 그리고 우리 외교부 장관은 과도한 반응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전한 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일본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이러한 우리 한국 정부의 판단과 관련해 가지고 ICJ 즉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CJ 제소는 결국은 안 할 것 같고, 현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고 이 법원이 이 강제 말하자면 이 배상 이 일본 재산을 강제 매각하고 나서는 걸 막을 수 있는 외교적인 압력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는 일본이 잘못됐다, 이거는 뭐 이 성노예화 시킨 것이다, 그래서 이 공론화 시키면 시킬수록 일본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뭐 국제사법재판소에 들어가면 법리적으로는 승소할 가능성이 물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가 다른 외국 국가 법원의 말하자면 피소 상대가 될 수 없다, 이런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런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보다도 위안부 문제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이 유엔 문서에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긴다는 또 보장도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실익이 작다, 그런 점에서는 ICJ에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ICJ의 소송 당사자 또 강경화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간의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시킨 사람들이 바로 외교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강경화가 소송 당사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요.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 측근에게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한마디 했다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지금 다 마칠 것 같은데 7월에 총장 퇴임하고 만약에 대권에 나온다고 한다면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최근 사석에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 대선 120일 전까지는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월 9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되고, 그리고 예비 등록은 240일 전이기 때문에 약 8개월 전, 그러니까 오는 7월 12일부터 등록을 하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은 7월 24일 날 임기를 마치고 바로 등록을 해야만 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기 측근한테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뭔가 좀 타진해보고 들어올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이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이런 이 보도를 TV조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 하면 지금 반문연재의 핵심 중심에 딱 와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이 30%대까지도 지금 다 나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을 완전히 무시하고서 국민의힘이 반문연대의 중심이 된다,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느 정도나 수긍하고 그런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지할 것인지 굉장히 우려되는 국면이 아니겠습니까?